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브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벨2에서 협찬을 해주었는데요. 키플리 제품의 스즈키 바이크들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단품으로 구매했을 때는 250대 한정이고요. 두 제품 모두 세트로 구입했을 때는 100대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품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사양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품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빨간색 바이크는 GXX R1000R로 레이싱용으로 만들어졌고요. 파란색 바이크는 네이키드 스타일로 S1000 모델로 나왔는데 뒤쪽에 F가 붙어서 페어링 된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울로 전체를 둘러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박스의 아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박스의 아트를 보면 이 제품도 카다처럼 라미네이팅으로 제품을 표현해 주었고요. 뒷면에도 제품의 특징이나 파츠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스는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제품의 박스 개봉은 방식이 다른데요. R1000R은 이렇게 박스가 오픈이 되고요. S1000은 레고 박스처럼 오픈이 됩니다. 브릭 패키징은 모두 비닐 패키징이고요. 각각 7번과 8번까지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는 앞뒤 다른 단면폭을 가지고 있고 두 제품 같은 사이즈입니다. 휠과 쇼급쇼보는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S1000은 올린즈와 같은 색상의 쇼급쇼보이지만 KYB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어 쪽의 쇼급쇼보는 좀 더 하드합니다. 디스크로더는 탄성력이 있고요. 레고사와 비슷해요. 설명서의 커버는 유광으로 만들어 주었고 조립 순서는 있는데 제품의 특징은 없습니다. 뒤쪽에는 키플리와 스즈키 정식 라이센스 로고가 있죠. R1000R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윈드실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붙여져 있어요. 반투명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두 제품의 엔진부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모듈이 변속기 모듈이겠죠. 하부 프레임에 고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기어부를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엔진 피스톤은 수평 대항으로 만들어졌고요. 레고와 같은 피스톤을 사용합니다. 앞쪽으로 피스톤 블럭을 고정시켜주면 모듈도 완성이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프레임도 장착을 하면 되고 이 부분이 구동축이 되겠죠. 그리고 기어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중앙에 드라이브 링을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레고사는 빨간색 클러치 기어가 양쪽 모두 같은 형태인데요. 이 제품은 양쪽이 다른 모양입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1단 기어가 작동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변속기 모듈과 결착을 해줄게요. 이 부분도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조립하면 각 위치들의 핀들이 잘 맞을 겁니다. 기어 시프터가 변속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잘못 조립할 때는 이렇게 2단만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클러치 기어를 올바로 작동했을 때는 기어 변속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변속 시에도 충격은 없고요. 중립을 거치면서 단수를 올리거나 내릴 때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폴드를 장착해주면 S1000의 엔진부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R1000R을 볼게요. 이 제품은 스탠드에 손잡이를 돌려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기믹을 연출했는데요. 스탠드에 기어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R1000R의 기어부는 S1000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정도의 조립은 바이크 조립을 한두 번 해보셨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클러치 기어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링에 맞춰주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옆에 기어 시프터도 장착을 해주고요. 클러치 기어를 하나 더 장착을 해서 1단과 2단을 만들어줘요. 엔진 피스톤은 파란색과 빨간색 반투명 브릭인데 저는 좀 더 토이 느낌으로 이렇게 피스톤을 섞어서 넣었어요. V형의 사기통이고요. 그대로 기어부 상부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을 할 수 있어요. LED 브릭도 넣어주고 시트 쪽에 베이스 브릭을 장착하면 R1000R의 엔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의 엔진이 있는데요. S1000은 매니폴드를 만들어서 강조를 해주었고요. 박스 엔진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R1000R은 V형 엔진으로 만들어 주었고 라이트 브릭으로 엔진 쪽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에 끼워서 레버를 돌려 피스톤을 작동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엔진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S1000부터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바이크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언더카울은 스즈키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머플러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시트 프레임을 리어 카울 모듈을 먼저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쇼급셔브를 끼워주고 나서 메인 프레임에 고정을 하면 돼요. 핸들 모듈은 양쪽 쇼급셔브를 장착을 하고요. 상부에 어퍼 클램프를 장착을 해줍니다. 작은 제품이라 따로 트리플 클램프는 없고요. 바로 헤더에 연결되는 구조예요. 앞쪽에 라이트도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계기판 모듈도 장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엑셀에 그대로 연결해주면 돼요. 사이드 쪽에 언더 카울도 만들어서 양쪽으로 부착을 해주고 뒤쪽으로 머드가드 모듈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 탱크 쪽으로 카울을 부착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카울 모듈을 만들어서
핀에 장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탱크의 뒤쪽 모듈을 장착해주면 바이크 페어링 부분은 마무리가 돼요. 이 모듈은 핸들 모듈인데요. 양쪽으로 엑셀에 끼워주고 바퀴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스윙암으로 바퀴를 고정하면 되는데 휠 허브 브릭을 마운트로 활용해서 실제 바이크의 구조를 재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체인도 달아주면 뒷바퀴 쪽은 마무리가 되고요. 앞바퀴도 장착해주면 바이크는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듈은 스탠드 모듈이고요. 레고사의 두카티와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면 S천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R천-R을 마무리해 주는데요. 엔진을 스탠드에 장착한 상태에서 계속 모듈을 붙여가는데 이 모듈은 오일 탱크를 표현해 주었고요. 안쪽에 라이트 브릭 컨트롤러를 덮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라이트를 작동할 때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열고 간단하게 작동을 하면 됩니다. 앞바퀴 쪽의 모듈은 서스펜션을 양쪽으로 장착을 하고 어퍼 클램프를 장착을 할게요. 이 모듈은 핸들 모듈인데요. 상부에 얹혀놓고 엑셀로 고정하면 쉽게 결착이 됩니다. 바퀴 장착도 간단하게 되고요. 이 모듈은 프론트 헤더 쪽에 연결을 시켜주고 뒷바퀴도 프레임에 장착을 하는데 체인을 먼저 얹혀주고 스윙암에 장착하면 돼요. 상부에도 링크를 달아주는데요. 이게 실차의 스윙암의 디자인을 완성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엔진 조립에서 다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기어들을 장착하고 기어 노브와 고무줄을 사용해서 변속기의 탄성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속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모듈은 트윈 스파 프레임을 표현한 모듈인데요. 실차량의 이런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배기는 순정형 타입의 알루미늄 배기를 표현해 주었고요. 사이드 카울은 커다란 패널들을 조립해 주는데 이 모듈이 프레임과 장착되는 모듈이고 위쪽에 패널 모듈을 부착하면 카울은 완성이 됩니다. 카울은 진짜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장착도 아주 쉽습니다. 안쪽 빔에 핀 하나만 연결하면 되고요. 이렇게 장착하고 안으로 착 밀면 끝납니다. 머드 가드도 만들어서 리어 카울과 연결시켜주고 여기 뒤쪽에 그대로 끼워주면 돼요. 프론트 카울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여기에 고무 튜브를 사용해서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주면서도요. 브릭이 이탈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좁히는 디자인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프론트 카울 디자인은 날렵하게 되어 있고요. 윈드실드도 안쪽에 핀으로 장착해주면 프론트 카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사이드 미러도 부착을 해주고 완성된 모듈은 프론트에 장착을 해주면 R천-R도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조립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레고 바이크만 10대 정도 만들었고 그 중에 테크닉만 8대 정도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정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품을 조립하면서 장점도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 제품의 특징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두 제품 모두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는 아주 높고요. 보여지는 정보들은 모두 프린팅 브릭을 사용했습니다. 네이키드 스타일로 만들어진 S1000F는 디자인적으로 표현력이 아주 우수하고요. 숫자 뒤에 있는 F가 있어서 네이키드 스타일의 풀 페어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어링은 앞서도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카울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론트에서 보면 금색의 매니폴드가 아주 잘 보이는데요. 네이키드는 이 부분에 라지에이터와 오일 쿨러와 함께 매니폴드 를 표현해주고요. 레이싱용은 이 부분에 오일 쿨러와 라지에이터를 표현해주거든요. 레고사의 MT1000은 실버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래도 금색을 넣어줘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색상입니다. 그리고 황금색의 쇼크는 유명한 회사인 올린즈나 쇼와사의 쇼크는 아니고요. KYB사의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핸들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핸들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머드 가드도 길게 빼주었는데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치는 두 가지 타입인데요. 스탠드를 사용해서 거치하는 방법하고요. 퀵스탠드를 사용해서 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두카티에서도 이미 경험했던 방식이라 익숙하죠. 제품의 강점은 또 있는데요. 이렇게 카울을 열어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어는 2단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내리면 2단이 되고 중앙이 중립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면 1단이에요. 직접 기어를 변속해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주 편리합니다. 사용자들에게 이런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실제 엔진과 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는 인라인 4라고 해서 병렬 4기통 엔진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해요. 레고사의 H2R은 병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박스 엔진처럼 양쪽으로 피스톤의 움직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놀다 보면 머플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큰 단점은 아니지만 좀 더 뻑뻑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매니폴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일 쿨러나 라지에이터를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바이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쿨러나 라지에이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립감은 4만원대의 가격에서는 정말 후회가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R천-R을 좀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2021년형의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시할 때 스탠드 전시가 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이 1:6 스케일로 발매가 되었는데 레고사의 제품과 비교하면 좀 더 커 보입니다. 아마도 사이드 카울 쪽의 볼륨을 키워서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오일 탱크만 봐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프론트 쪽의 카울의 전면에 에어 덕트도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양쪽의 카울도 두툼하게 표현을 해주었죠. 그리고 안쪽에 라지에이터나 쿨러도 이런 디자인으로 표현을 해준 것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를 보면 커다란 머플러가 있는데요. 실제 바이크의 머플러의 특징을 잘 만들어 주었어요. 시트는 텐덤 시트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여기는 카울이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표현력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드가드의 번호판은 프린팅으로 잘 나타내 주었고요. 알천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카울을 아주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픈을 해도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V형의 엔진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오일 탱크를 이렇게 열어서 LED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도 2단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굳이 바퀴를 굴리지 않아도 스탠드 상태에서 레버를 돌리면 바로 피스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감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바이크처럼 중립 기어에 놓으면 바퀴는 멈춰 있고 피스톤만 움직이는데요. 이게 아이들링 상태를 그대로 구현해 주었어요. 사실 이런 메커니즘을 레고사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단수를 올리면 바퀴도 같이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에서는 레고사도 아이들링 시스템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5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에 비하면 정말 최고의 조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만 너무 많이 나열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제품은 중국 브릭 제품이기 때문에 레고사에 비하면 브릭의 체결력이 많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손이 얼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안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제품 모두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품에 대한 링크는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